보자. 이제 오늘 파트는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요거에 대한 정의를 하기 전에 극대 극소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증가와 감소라는 거예요. 처음에 증가와 감소.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기준은 x가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커지게 되면 얘는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감소하면 여기는 얘는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준은 뭐냐면 x가 커짐에 따라서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야. 오케이? 이건 x값이 감소하는 동안 뭐 하고 있어? y가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하는 동안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가랑 감소, 함수의 증가랑 감소는 원래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x1과 x2라고 하는 애가 이런 관계에 있다면요. fx랑 x1이랑 그 다음에 fx2도 여전히 이런 관계에 있어요. 라고 주어져 있는 게 얘가 증가합니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 말뜻을 한번 간단하게 이해해 보자. 그냥 이런 거지 뭐. x1이 이렇게 있어. x2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의 함수값이랑 여기서의 함수값을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크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고 있었군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는 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x1, x2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 이제 부등호가 fx1이랑 그 다음에 fx2가 이런 관계가 됐대. 그럼 얘는 뭘 나타낸다? 얘는 감소를 나타낸다. 그죠? 다시 여기는 얘는 뭘 나타낸다? 얘는 함수 fx가 뭐 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감소하고 있구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얘는 일단 몇 개의 점이 필요한 거야? 두 개의 점이 필요하죠. 두 개의 점이 필요하니까 좀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한 개의 점에서 그냥 한 개의 점에서만 여기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건데 그러니까 x는 a에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x는 a라는 곳에서 여기에서 얘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봐봐. 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a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a라는 곳에서 뭐 하고 있니 얘들아?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여기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 있었어. 만약에 여기가 지금 A였다라고 한번 쳐보자. 여기는 요 점에서는 지금 현재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포인트가 된다. 그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아요. 증가하다 감소하는 포인트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요 점은 뭐라고? 얘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포인트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이런 현상을 그냥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하나의 x값에 대해서 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내가 판단하고 싶었어.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면 너무 깔끔할 것 같아? 우리가 배운 거랑 좀 연관시켜 보자. 우리가 배운 거랑. 우리가 배웠어. 뭘 배웠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미분이라는 단어이고요. 미분에서 미분한다라는 거는 도함수를 구한다고. 그지? 그 다음에 도함수의 함수값을 미분계수라고 하고요. 그죠?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배웠어요. 여태까지 지금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여태까지 배웠던 거랑 이 증가랑 감소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a라는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봤더니 기울기가 뭐가 됐어? 양수가 됐어. 그지? 기울기가 양수니까 얘는 뭐 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 기울기가 음수가 됐어. 그죠? 그럼 얘는 감소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기울기가 0이 됐어? 기울기가 0이 됐어. 얘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증가 감소 상태가 바뀌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여기는 얘네들의 함수의 증가랑 감소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한 곳에서 x는 a라는 곳에서 얘 증가랑 감소 상태의 판단을 하고 싶은데 걔를 뭘로 생각해 주면 좋을까? 기울기로 생각해 주면 좋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f'a라고 하는 애가요. 여기는 f'a라고 하는 애가 얘가 양수였어요. 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fx는 a에서 뭐 하고 있었군요. 증가하고 있었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f'a라고 하는 애가 뭐였으면 음수였으면 여기는 얘는 뭐 하고 있었어요? 감소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미났어? 됐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뜻이야.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F'X, F'A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의 관점에서 봤냐면 그냥 접선의 기울기 관점에서 봤어. 그래서 접선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 맞아? 근데 오늘은 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해석이 하나 추가된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얘가 양수였으면 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증가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얘가 음수였으면 얘는 뭐 하고 있었어요?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는 요점이 A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A에서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뭘로 하겠다? 얘 접선으로 하겠다.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수였구나? 양수였구나.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 마찬가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여전히 A라고 한다면 요점에서의 뭐를 생각해 봤을 때 기울기를 생각해 봤을 때 요 기울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기울기가 지금 무슨 수구나? 음수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 하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x값이 어떤 값을 가졌을 때 거기 있는 개에서의 증가 상태 혹은 감소 상태가 궁금했다. 그럼 나는 뭐에 관심을 가져달라? 얘 도함수의 함수값이니까 미분계수에 관심을 가져달라. F'A의 부호에 관심을 가져달라. 오케이? 그래서 다시 증가와 감소에 대한 판단 기준.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제부터 뭘로 생각할 거예요. 얘는 F'X의 부호를 가지고 여기는 얘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 혹은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얘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를 판단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오케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F'A의 값이 궁금했어. 여기는 얘 값이 궁금했어. 얘 값이 궁금했다면 여기는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냐면 그냥 접선의 말 그대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F'A의 지금처럼 요거의 부호가 궁금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뭘 하고 있는 거다? 여기는 얘 증가 상태 혹은 감소 상태 여기는 얘에 대한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여태까지 F'A의 값만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 그 값을 가지고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다면 이제부터는 여기는 얘의 뭐에 값에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그냥 저기는 제 부호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F'A라고 하는 게 양수였으면 쟤는 증가하고 있었을 거야. F'A가 음수였으면 얘는 감소하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는 A라는 곳에서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얘처럼 모든 실수 뭐 X1과 X2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한다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었겠죠. 여긴 얘는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고 있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싶어. 전체 구간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F'X라고 하는 애가 혹시라도 양수였다면 이걸 보고 나는 여긴 얘는 뭐가 Fx가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F'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Fx는 몽땅 다 증가하고 있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F'X라고 하는 애가 음수였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Fx가 몽땅 다 뭐가 됩니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는 요건 가능할까? 요건 돼요. 요거는 될까? 요거는 됩니다. 요거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요건 또 안 돼요. 요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증가한다고 해서 다 양수라는 보장이 없었던 거야. 증가하면 다 양수일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증가한다고 양수였던 보장이 없는 거야. 여기는 얘에 대한 반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y는 그러니까 fx가 x 세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되면서 얘는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는 어떤 점에서도 전부 다 뭐 하고 있니? 실제로 다 증가하고 있어요. 0이라는 점에서 얘의 미분계수가 뭐겠어? 0일 거예요. 이거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3x 제곱입니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실제로 0이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0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일 거고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얘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일 테니까 얘는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증가한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모조리 다 0보다 크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지 결국은.
그러면 얘가 증가한다란 말이 주어져 있었으면은 f' x라고 하는 건 뭐구나?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판단해줘야 맞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 얘기로 여기는 얘도 뭐랑 어떻게 써줘야지? f'x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줘야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이건 될까? 여기는 얘 이렇게 이쪽 방향. 얘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그럼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도 여전히 안 됩니다. 얘도 여전히 안 돼요. 오케이? 얘가 안 되는 반례도 마찬가지로 얘가 안 되는 반례도 잠깐 들어줄게요. fx가 예를 들어서 증가하다가 계속 기울기가 계속 0이다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기울기가 계속 0이었어요. 기울기가 계속 0.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보장은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는 거 맞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는 거 맞거든? 그런데 여기선 지금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그냥 평행하게 쭉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fx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fx가 증가한다고 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방향은 항상 얘가 0보다 크면은 증가합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고 여기는 얘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가능한 거야. 다시 여기서 얘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이 해석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감소하면 0보다 작거나 같아요라는 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 있잖아. 문제에서 볼 때 이런 조건을 봤어. 이런 조건을 보거나 내가 만들었어. 그럼 얘가 증가하고 있군요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해 줄 수 있겠지. 판단해 줄 수 있어. 이런 건 되게 쉬워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fx가 증가합니다. 증가할 조건을 써주세요. 여기는 얘가 증가할 조건을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f'x가 0보다 크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다 등호를 하나 꼭 써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 등호를 안 써줘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f'x가 다시 fx가 뭐 하고 싶었어요? 증가하고 싶었어요 라는 이런 말을 본다면 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을 갖다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증가한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 감소한다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을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예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애가요. 뭐라고 주어져 있었냐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고 싶었어요. 증가하는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좀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증가할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내가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fx가 지금 뭐 하고 싶었구나, 증가하고 싶었구나 라고 판단했으니까 나는 f'x가 0보다 크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줘야 맞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거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써서 요거의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뭐면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답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에 대한 해석은 일단 증가랑 감소에 대한 해석은 그냥 편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f'x에 대한 그 해석들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뭘로만 봤는데 기하학적인 해석으로만 봤어요. 기하학적인 해석은 접선의 기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분 계수라고 하는 값 자체가 나타내는 건 접선의 기울기였으니까 이제 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의 파트를 지금 다 끝내고 온 상태고, 두 번째 해석 f'x에 대한 f'a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두 번째 해석은 거기 있는 걔의 뭘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이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판단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 일단은 여기서 요거까지 이해가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나한테 f'x에 대한 그래프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얘가 y는 f'x의 그래프였습니다.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뭘 찾아줄 수 있냐면 fx의 상태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여기 있는 얘가 양수인 곳에서는 fx가 뭐 하고 있었겠니 얘들아? 증가하고 있었겠지. 그지? 그 다음에 fx가 음수인 곳에 여기서는 fx가 감소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요렇게 구간이 좀 나눠질 것 같고요. 이렇게 나눠질 것 같고 여기서는 fx가 감소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증가하다가 여기서 다시 감소하다가 여기서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fx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대충 그려지겠네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f'x가 음수였잖아요. 그죠? f'x가 음수였으니까 fx는 감소하고 있는 거고 f'x가 양수였잖아요. 그러니까 fx는 증가하고 있는 거고 f'x가 음수였잖아요. 여전히 fx는 감소합니다. f'x가 양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fx는 증가하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있는 이 도함수만 알고 있으면 fx의 개형을 어느 정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이제부터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f'x를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서 3차 함수라든지 4차 함수라고 부르는 그 고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오늘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증가와 감소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뭘로 할 거다? f'x의 부호 가지고 할 거다 이제부터는. 오케이? 그러니까 f'x 우리가 생각하는 도함수라든지 미분계수라고 하는 애가 하는 역할이 하나가 더 추가됐다. 거기 있는 걔가 이런 해석을 담당하고 있구나. 꼭 하나 기억해 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간단하게 좀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간단하게 좀 풀어볼게요. 되게 쉬워요, 문제 자체는. 일단 보자. 함수 fx가 있는데 x는 2에서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가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이걸 판단해달래. 그지? 그 판단 기준은 뭐라고 했죠? f'x라고 했고 여기서는 지금 x는 2에서만이니까 f'2의 부호만 결정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f'2를 구하려고 하니까 f'x를 먼저 구할 거고요. 그럼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다가 내가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결과는 뭐가 되나? 12-3이 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자, 증가하는 구간이랑 감소하는 구간을 각각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은 내가 뭘로 하기로 했어? 이게 도함수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 도함수를 구합니다. g'x를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3x의 제곱에 뭐가 돼요? 플러스 6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거 그래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함수라고 했어요. 그죠? 도함수도 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 지금 3x로 묶어봤더니 x 더하기 2가 돼버렸고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라는 거랑 그 다음에 0이라는 거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졌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여기는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양수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있는 얘가 음수값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x가 뭐 하고 있구나? gx가 증가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혹은 x가 0보다 크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서 여기에서는 다시 g'x가 뭐 하고 있으니까 음수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gx는 뭐 하고 있었어? 감소하고 있었어.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을 쓴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0에서 무한대까지 요렇게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증가하고 있었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여기서 감소하고 있었어.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근데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교과서에 따라서 그리고 선생님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등호를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 안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얘가 0이잖아. 0이잖아. 그지? 0일 때는 지금 현재 얘가 증가할까 감소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하나. 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잘 들어봐봐. 다시 봐봐.
여긴 얘 이렇게 봐봐. 이렇게 지금 쭉 내려가지고 요 밑에다가 내가 GX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냥 증가하게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릴 거고 얘는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다항함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져야 돼? 둥글둥글 그려져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는 요 점까지는 사실 뭐 하고 있었다. 증가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요 점 하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그럼 쟤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지?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여기는 요 점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줘도 답이 되는 거고 등호를 안 붙여줘도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는 여기는 얘가 이게 이제 수학 선생님들 사이에서 되게 엄청난 논쟁거리예요. 논쟁거리. 증가하는 거에 포함시켜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오케이? 선생님은 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뚝뚝 잘려가지고 여기 그래프를 아예 안 본다면 이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지 전체 구간에서. 그렇죠? 이건 전체 구간이니까 얘랑 얘를 포함해야 된다고 봐야 돼. 선생님 입장은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는 등호를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얘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 점에서 감소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요 점에서 감소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나는 등호를 뺀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에 따라서, 심지어 교과서에 따라서도 여기는 얘에 대한 주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냥 둘 다 답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장 정확한 거는 학교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주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하니까. 그죠? 좀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신 답이 등호가 있는 거랑 없는 것 때문에 답이 맞냐 틀리냐가 결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꼭 한번 나중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등호 없다고 봐도 되고 등호 있다고 봐도 되고 둘 다 답이구나. 일단은 지금은 그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학 선생님들끼리 무슨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 막 논쟁을 막 감론을 막 동쟁. 이게 어떻게 그거냐 막 그러면서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죠? F'X, 그러니까 도함수 그려가지고 걔가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 찾아준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구간들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쭉 넘어가서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제 3번까지만 빠르게 한번, 아니다. 2번까지만 빠르게 한번 해볼 건데 봐봐. 이 표현을 한번 잘 봐야 돼. 실수 전체. 여기는 얘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 그럼 얘는 뭐 하고 있었댔어? 증가하고 있었댔어. 그지? 증가하고 있었댔으니까 F'X가 뭐면 되겠어? 양수면 되겠죠. 그죠? 이게 끄덕끄덕 나오지. 등호 빠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맞죠? 등호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무슨 말이지? 이게 이런 되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등호 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포함시켜 줘야겠죠. 됐습니다? 해서 여기 얘를 그대로 뭐합니다? 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F'X를 구해보세요. 그럼 여기 얘는 3x의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요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또 넘어갑니다. 그죠? 다시 수학 어디로 갔어? 수학상으로 넘어갔어. 오케이? 계속 이렇게 수학상 얘기가 그렇게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야. 더 이상 미분 얘기가 아닌 거야. 완전히 그냥 단락이 딱 지어진 거야. 여기서부터는 수학상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었어. 그럼 이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붕 떴으면 좋겠어. 혹은 여기 딱 붙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였을 테니까 여기는 얘는 판별식이 뭐가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해석해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등호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 등호 빠지면 틀린 거예요. 오케이? 아까 거는 맞는 거지만 요번엔 틀린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바꾸기 말고 여기 그 표현 바꾸기 2-2번 문제 잠깐 보세요. 다시 봐봐. 얘들아. 요런 표현 본 적 있죠?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요런 게 성립합니다. 요런 거 본 적 있죠? 저런 거를 우리가 요거를 정의로 배우진 않았지만 저기는 제 대우명제는 정의로 배웠어요. 저 대우명제가 뭐예요? x1과 x2가 다릅니다. 이거이면 fx1과 fx2도 다릅니다. 이런 뜻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5글자로. 그렇지. 1대1 함수라고 배웠지. 그런데 연속 함수에서 1대1 함수가 될 조건은 다시 잘 들어봐. 연속 함수에서 1대1 함수가 될 조건은 연속 함수 플러스 1대1 함수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 혹은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봐봐. 1대1 함수니까 내가 찍은 x 값을 다른 값이 다시 내가 여기 있는 얘가 찍은 그 y 값을 여기 있는 얘 다른 애가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한번 증가하기 시작했다면 얘는 다시는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번 처음에 증가하기 시작했다면 얘는 계속 올라갈 운명인 거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마찬가지로 한번 뭐 하기 시작했다면 감소하기 시작했다면 여기는 얘가 다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가 1대1 함수다라는 말은 뭐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이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입니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뭐였으니까? 음수였으니까 여기는 얘는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였군요라고 판단해 주는 게 정확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 네 문제, 총 6문제가 있네요. 6문제. 앞에 거 1, 2, 3번이랑 뒤에 거 1, 2, 3번 해서 6문제 지금 풀어보고 되는 거 질문합시다. 자, 볼게요. 그래서 표현 바꾸기 1-2번. 1-2번. 여기 보자. 자, 여기는 얘가 감소하는 x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요. 그죠? 얘 감소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럼 무슨 얘기일 거야? f'x라고 하는 애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a의 x에 플러스 6a 마이너스 3이었을 텐데 여기 있는 얘가 감소하는 거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됐겠죠? 작거나 같다라고 하자.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범위가 이거다라는 뜻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는 이 부등식의 해가 1에서부터 3 사이입니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여전히 다시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수학 상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거래.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거래. 그럼 우리는 부등식을 뭘로 바라보고 함수로 바라보고 그 함수를 다시 방정식으로 바라본다면 얘는 그냥 3x의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6a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1과 3이라는 거 정도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a 값이 궁금했으니까 두 근의 합해주면 되겠네. 두 근의 합 얼마예요? 4네요. 그죠? 두 근의 합 4. 두 근의 합 4. 여기선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요? 3분의 6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2a가 4입니다. 그죠? a 값은 얼마였군요? 2였군요. 됐습니다. 그래서 a 값이 2였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궁금한 건 f2 값이 궁금한 거야. f2 값이 궁금한 거고 얘는 그러면 2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다가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6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5 계산해주면 답이라는 소리겠죠. a에도 2 넣고 x에도 2 넣고 그죠? 그렇게 계산해주면 답일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보자. 3번은 뭔가요? 얘는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도함수의 그래프를 줬네요. 그럼 이제부터 얘들아 도함수의 그래프를 너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여야 될까?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결국 증가 아니면 감소,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판단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럼 도함수 f'x라고 하는 애의 그래프를 줬을 때 내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거기 있는 걔의 뭐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저기는 제 그래프의 모든 정보를 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딱 뭐만 바라보면 되냐면 호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였군요. 여기는 다 양수였군요. 얘는 음수였군요. 얘는 양수였군요. 이렇게만 바라보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기억 봐보세요. x는 1에서 무슨 수? 양수. 그러니까 fx는 증가.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에서 4 사이. 2에서 4 사이에서는 음수. 그러니까 뭐? 감소. 맞죠? 그 다음에 fx가 3에서 5 사이래. 3에서 5 사이는 f'x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얘는 여기서 음수값을 갖고 여기서는 양수값을 가지니까 감소하다 증가하고 있었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됐나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서 2-도 2번이랑 3번. 자, 2-2번 똑같다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들아. 여기는 얘에 대한 설명을 좀 전에 해줬잖아요. 그지? 얘는 결국 뭐구나?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였을 거야. 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고 최고 차이 계수를 바라보니까 음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할 거야.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럼 모든 실수에서 뭐 해주세요? 감소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 아니었을까? 맞죠?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요? f'x가 일단은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2ax의 마이너스 3이었을 텐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전히 난 또 다시 수학 상으로 내려와서 여긴 얘 모든 실수에서 여긴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합니다. 밑으로. 그지? 밑으로. 그죠? 그럼 이거 판별식이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음수인 거죠. 이거 판별식이 0인 거죠. 아, 여기는 얘 판별식이 모기만 하면 되겠구나.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4분의 D공식 쓸 수 있을 테니까 A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9가 되나요? 이렇게 될 거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에서 얘를 빼면 6이니까 더하기 1 해서 답은 7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등호가 하나 빠져버리면 어때? 등호가 하나 빠져버리면 여기 등호가 사라질 거고 여기 등호가 사라지면 여기 등호 사라집니다. 그죠? 등호가 사라지면 얘 빼기 얘에다 빼기 1을 해줘야 되니까 5개가 될 거예요. 답이 틀려집니다. 그렇죠? 감소할 땐 0보다 작거나 같군요. 오케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음 3번 봅시다. 3번 2-3번. 자, 얘는 지금 나한테 뭘 줬어? 아, fx는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다음 gx는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를 원래 정의로 주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해되죠? 그럼 fx 증가하고 싶었대잖아.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아, 저기 3x의 제곱 플러스 2a의 x 플러스 a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죠? 모든 실수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판별식은 뭐여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여기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감소하니까. 그럼 여기는 얘 판별식은 무슨 수여야 돼? 여전히 음수가 되겠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에서 부등식 하나 세워주고 여기서 판별식에서 부등식 세워주면은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되겠다. 그지?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그냥 그대로 답이 되는 겁니다. 3번이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개념 넓히기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이제 증가랑 감소에 대한 이야기는 다 배웠어요. 그죠? 증가랑 감소에 대한 이야기는 된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극대와 극소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마찬가지 용어 정리, 용어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알았죠? 잘 들어? 용어니까 뭐 하라고? 기억해야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극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x는 a에서 극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줬어. 그럼 여기는 얘의 원래 정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얘의 정의는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오케이?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그냥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이거를 만족할 때, 이거일 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뭔 소리야? 극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정의 중에 하나예요. 되게 어려운 정의입니다. 연속이 아니어도 됐지 이제는. 어쨌든 지금 저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얘가 말하는 거를 일단은 우리가 요걸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얘를 읽는 방법 네 가지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간혹가다 얘기했었죠. 언제 얘기했냐면 일단은 산술기하 평균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저기 읽는 방법 네 가지가 있는데 아마 너희들 두 가지는 그냥 알고 있는 거고, 그지? 두 가지가 새롭게 추가됐었는데 첫 번째 뭐였어?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는 B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 그죠? 그냥 3번, 4번이 중요하다고 해서 3번이 뭐였지? 그렇지. A의 뭐가? 최 대값이 B이다. 이렇게. 4번이 뭐였죠? B의 최소값이 A이다. 이런 거. 기억나죠? 여기 봐봐. 일단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자. fx의 최대값은 뭐다? fa다. 이런 뜻이네. 그죠? fx의 최대값은 fa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포인트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 어떤 열린 구간. 수학에서 말하는 어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니? 적어도. 좋아요. 되는 게 하나라도. 그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봐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여기는 요 점에 대하여 요 점을 포함한 여기는 얘를 A라고 해보자. 요 점을 포함한 내가 요만큼만 열린 구간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요 열린 구간 중에서는 여기는 이 값이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지. FA가 최대값이지. 이렇게 되는 그 점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극대이다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x는 a에서 극대이다. 요 점이 극대인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최대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봐봐.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래프가. 그럼 얘의 최대값은 뭐예요? 얘죠. 맞아요. 범위를 나눠놓고 최대값, 최소값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서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의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거고 얘에서부터 얘까지 있었으면 얘의 최대값은 얘가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저기는 쟤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얘를 읽는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지? 저기는 쟤는 fx의 최대값은 뭐가 됩니다? fa가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최대값이 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극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최대값이 되는 것을 극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극대랑 최대는 조금 다르지, 의미가. 내가 최대값이라는 전체 구간에서잖아. 전체. 주어져 있는 전체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고 극대라고 하는 거는 그 주변에서 최대값을 극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그럼 얘도 최대값이 얘도 극대가 되는 거고 얘도 극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값은 2개가 되는 거고 얘 최대값은 1개가 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되나요? 여기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극대라고 부른다. 다시 봐봐. 정의가 되게 어려워요. 정의가 되게 어려워. 무슨 말이야? 외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다시 봐봐.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했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어떤 열린 구간에서 거기서의 fx의 최대값이 fa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a를 넣은 여기는 이 값이 최대값이었어. 요 주변의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거기는 걔를 뭐라고 정의합니다? 극대라고 정의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 얘가 요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극소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극소, x는 a에서 극소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겠어? 여기는 얘만 다르겠다. 그치? 얘가 fx가 이렇게 되면서 f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뭐가 되고 싶었어? 최소값이 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얘의 최소값은 fa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fx는 x 여기서 극소입니다. 다 똑같은데 여기는 얘만 이렇게 지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얘가 극소의 정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런 점 포인트, 요 포인트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 여기는 요거
여전히 극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겠죠? 여기는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도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함수값을 여기 있는 얘의 함수값을 뭐라고 하냐면 극대 값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얘 함수값, 얘 y값을 말하는 거야. y값. 극대값은 뭐다? y값. 오케이? 얘 x를 넣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을 뭐라고? 극소값이라고 하겠죠. 그럼 현재 여기는 이 그래프에서 극대값 몇 개 있을까? 2개. 극소값 몇 개 있을까? 2개. 됐어? 그리고 요것들을 통틀어서 두 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요 두 개를 통틀어서 그냥 극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그래프에서 극값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라고 말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값은 4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극대가 2개, 극소가 2개. 그래서 극값은 4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요 점들 있지? 여기는 요 점들. 여기는 요 점을 극대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요 점을 여전히 극소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점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렇죠? 극대점 2개 있고요. 극소점 2개 있고요. 극점 총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용어 정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만약에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일자로 쭉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서 극대값은 몇 개 있을까? 2개? 극대값. 1개 있어 보이지? 극소값은? 2개? 요 점이랑 요 점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지? 이거 다 극소값입니다. 이거 다 극소예요. 왜? 얘가 A라고 생각해봐. 여기는 요 점을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여기는 얘가 최소값이지. 제일 작은 값이지. 다 극소값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은 전부 다 극소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있잖아 얘들아. 여기는 얘는 다 극대도 됩니다. 잘 봐봐. 여기는 요 점을 잡아볼게. 요 점을 포함한 이만큼의 구간을 잡아봤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최소값이 되기도 하지만 최대값이 되기도 하죠. 맞아요? 그럼 이건 다 극대인 거야. 봐봐. 얘가 이렇게 상수함수였어. 그럼 여기는 얘는 모든 값들이 다 최대값이자 최소값인 거야. 맞아? 제일 큰 값이 제일 큰 값이기도 하잖아. 그지? 여기는 모든 값들이 다 제일 큰 값이고 여기는 모든 값들이 다 제일 작은 값들이단 말이야. 다 하나의 값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다 극대이자 다 극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것들 전부 다 뭐다? 극대이면서 극소가 되는 극대이면서 극소가 되는 그런 점들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떨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빵빵 뽕 뚫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 함수값이 여기는 여기 쪽 이렇게 와 있었어. 그럼 여기는 요 x는 a라는 곳에서 여기는 이 값은 극대값일까 극소값일까? 그렇지, 이건 극대값이야. 범위는 내 맘대로 정하면 되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그냥 되는 거 하나라도 정해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서 범위를 뭘로 잡았어요? 이렇게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요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누구예요? 얘죠. 맞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얘는 뭐다? 극대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이게 바뀐 교육과정. 너희 전 교육과정 전이었나? 아무튼 그때 저 정의가 저렇게 바뀌었어. 원래 정의랑은 조금 사뭇 다릅니다. 어쨌든 극대랑 극소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대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이미지로 찾으면 되겠어? 그냥 그 구간. 요 조그만 구간에서 최대값이 된다라는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거기 있는 걔가 뭐다? 극대다. 그지? 그 구간, 요 주변에서 얘가 최소값이야 라는 이미지면은 거기 있는 걔는 극소값이야.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요 주변에서 최대값이면 극대, 요 주변에서 최소값이면 극소. 이런 식으로 극대, 극소에 대한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알았죠? 극대 극소의 정의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전제가 필요 없어요. 미분 가능하거나 연속이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뾰족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 극대 몇 개예요? 극대 2개입니다. 극소 몇 개인가요? 2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총 극값을 4개 가져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극점이 4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서 빵꾸 뻥 뚫려 있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극대 몇 개일까? 그렇지, 극대 3개야. 그렇지? 얘는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대가 될 거고 극소 몇 개야? 하나야. 여기는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은 극대,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대, 여기도 극대, 여기는 극소가 됩니다. 여기는 극대가 되겠죠? 여기 극대가 될 거야. 여기는 극소가 됩니다. 극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일단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얘에 대한 개념을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극대와 극소에 대한 거를 좀 전에 배웠던 증가 감소와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극대와 극소의 정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다음에 요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 버전 극대 극소를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 이한이가 엄청나게 좋은 질문을 했어요. 잘 봐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는 얘가 최대값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니까 얘가 극대가 된다라고 봐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얘는 지금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었어. 오케이? 열린 구간이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랐다면 얘는 포함이 안 된 거고 얘도 포함이 안 된 거거든. 그럼 여기는 이 주변에서는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최대값이 없어. 여기 등 없는 거야. 여기 빵꾸가 뻥 뚫려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얘로 다가가고 있을 뿐이지 얘 도착하지 않았잖아. 그럼 얘 최대값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 애매한 여기 요런 점에서는 극대나 극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거나, 그죠? 아니면 그냥 수직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하나 쭉 올라가 있는 최대값을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일 때만 극대와 극소에 대한 정의가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애매하면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그러니까 다시 봐봐. 정의가 뭐냐면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그지? 봐봐. 닫힌 구간에서는 반드시 최대값이랑 반드시 최소값이 있을 거야. 그지? 닫힌 구간이라고 한다면 제일 큰 높이에 있는 게 제일 낮은 게 있을 거거든. 근데 얘가 열린 구간이었어. 그럼 거기는 걔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선 최대값 없는 거잖아, 얘는. 그지? 최소값도 여전히 없잖아.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정의할 수가 없겠지. 리미트로 쓰면 안 돼요. 극대 값은 함수 값입니다. 값. 상태가 아니라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됐어?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극대와 극소에 대한 미분 가능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버전에서의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미분 가능한 버전이라는 건 뭐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차피 얘는 둥글둥글 생겼을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뾰족한 점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 불연속인 점도 하나도 없고 그지? 그냥 둥글둥글하게 생긴 그런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극대인 포인트랑 극소인 포인트를 찾고 싶은 거야. 여기는 얘가 당연히 극대인 거고 여기 극대인 거고 여기 극소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얘네들은 모조리다. 극대인 점, 극소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다 빵이네.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얼마예요? 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극대라고 하는 점이나 극소라고 하는 점이나 공통점은 일단 뭘 찾아야 돼? fx가 0인 점을 찾는 거야. 오케이? 되나요? 정확하게 fa가 0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요점을 찾았어요. 이 요점을 찾았어. 얘도 마찬가지로 FA가 0이 되는 그런 A 값이다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공통점은. 그죠? 근데 여기는 얘네들의 차이가 뭘까? 차이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차이는 뭘까? 얘의 차이는 뭘 보는 거냐면 여기는 얘를 보는 거야. 여기는 A라는 요점을 보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A라는 요점을 보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얘의 왼쪽, 그러니까 얘의 좌, 얘의 우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의 좌와 얘의 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얘에서의 f'(x) 값은 양수였을 겁니다. 맞아요? 왜? 이게 증가하고 있잖아. 맞아? 증가하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우에서는 f'(x) 값이 뭐였을 거야? 음수였을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예를 찾아내면은 거기 있는 걔는 뭐다? 극대다라고 내가 말해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는 얘는 어떻게 했어 그럼? f'x가 뭐가 되는? 음수인 상태에서 f'x가 뭐가 되는? 양수인 상태로 바뀌는 그 0이 되는 포인트가 극소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얘는 감소하다가 뭐 하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극대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미분 가능 버전에서 극대라고 하는 거는 얘는 증가에서 뭘로 바뀌는? 감소로 바뀌는 그 포인트 있지? 요 포인트.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그 포인트가 극대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다음 마찬가지. 여기는 얘는 뭐야? 감소에서 뭘로 바뀌는? 증가로 바뀌는 그 포인트. 여기는 요 포인트에서 얘는 뭐가 됩니다?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버전에서 바라볼 때는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편해. 그러니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었대. fx라고 하는 애가 뭐였냐면요. x의 제곱에다가 x-1에다가 x-2라고 하는 x-3까지는 너무 심하죠. 이렇게만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극대인 점이랑 극소인 점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여기는 얘를 뭐 할 거냐면 일단은 전개를 할 거예요. x제곱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전개를 해서 여기는 얘는 x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의 제곱에다 플러스 2x 세제곱이죠. 여기가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고 나서 나는 제일 먼저 극대인 점이랑 극소인 점을 찾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f'x를 먼저 구해줄 거야. 그럼 얘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9x 제곱에 플러스 2가 아니라 4x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해서 여기는 얘는 x로 묶어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9x의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는 얘네들의 근이 지금 몇 개 있어? 총 3개 있어. 얘가 0이 되는 x 값은 총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0.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의 두 개의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실제로 근 한번 간단히 구해볼게요. 구하고 싶진 않지만 8분의 뭐가 되겠어?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니? 81 마이너스 64가 되니? 됐나요? 되게 큰 수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수가 될 겁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8분의 뭐가 되는 거야?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예요? 그러면? 17?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하나는 0보다 작을 거고 하나는 0보다 크겠네요. 아니지? 하나는 1보다 작고 둘 다 0보다 크겠다. 그지? 됐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내가 f'x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어. 0 하나랑 여기는 얘가 알파라고 하고 얘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그려질 텐데, 오케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요 포인트에서는 얘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뀔 거고, 양수였다 음수로 바뀔 거고, 음수였다 양수로 바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 포인트에서는 뭐가 됩니다? 극소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시 감소하다가 뭐 하고 있으니까 증가하니까 극소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요. 증가하다 감소하는 포인트가 되니까 여기서는 극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극소가 됩니다. 다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거기는 걔네들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양수에서 음수로,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판단해 준다면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충분히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은 선생님이 예제를 좀 너무 더러운 걸 들어버려가지고 지금 좀 설명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번째 예제. 이번에는 f'x를 아예 줘버리자. f'x를 x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한번 줘버릴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는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냐면 0 찍어주고 1 찍어주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 요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뭐밖에 없어? 0이랑 뭐밖에 없어? 1밖에 없거든. 그죠? 근데 잘 봐봐. 여기 0이 되는 요점 포인트를 기준으로 얘 좌를 봤더니 얘는 무슨 수? 음수였어. 그지? 음수였어. 얘도 우를 봤더니 얘도 뭐였어? 음수였어. 무슨 말이야? 얘는 감소하다가 0이 됐다 다시 감소한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극대가 되니 극소가 되니 아무것도 안 되니?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0이 된다고 해서 얘가 0이 되는 곳에서 몽땅 다 극값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오로지 언제일 때만 얘가 0이 됐을 때 그 좌우에서의 부호가 뭐 하고 있을 때? 바뀌고 있을 때. 그럼 여긴 얘는 감소하고 있었을 거고 여기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요 포인트가 극소가 됩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 버전은 미분 가능한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극대나 극소를 내가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일단 제일 먼저 f'a가 다시 f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써놨어? f'a가 0이죠. f'a가 0인 걸 먼저 찾는 거예요. 왜? 기울기가 0인 걸 찾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울기가 0인 걸 찾는 거니까 f'a가 0인 걸 먼저 찾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f'x는 0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을 먼저 찾는 걸 첫 번째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을 찾아보고 그 근의 뭐에서? 좌우에서 그 근의 좌우에서 얘 부호가 f'x의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고 그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면은 극대가 될 거고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은 극소가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음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양수에서 양수로 바뀐다면은 양수에서 양수로 안 바뀐다면은 얘는 증가하다 다시 이렇게 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닌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버전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찾아주려면은 일단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을 돕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하나만 그래프 그리는 거 하나만 알려줄게. 예전에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잘 봐봐. 그래프를 정말 잘 그려야 된다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개념이라고 하나 정리할까? 개념이라고 하나 정리하자. 그러니까 1차 식으로 인수분해되는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거 설명했니? 선생님 수접, 뚫접 이런 얘기 한 적 있니? 없죠? 가볼게요. 천천히 y는 이렇게 x-1입니다. 이렇게 1차 함수가 있었어요. 얘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이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1이니까 1 찍어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두 번째 y는 x-1이 있고 x-2가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얘도 여전히 x절편이 지금 1과 2밖에 없었던 거야. 그죠? 그리고 1과 2에서 0을 지나야 되니까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세 번째는 x-1에다가 x-2에다가 x-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의 그래프는 여기 1 찍어주고 2 찍어주고 3 똑같이 다 찍어줘요. 어차피 쟤네들을 다 지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옷에다가 바늘을 꿰듯이 이렇게 통과하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어. 봐봐.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방향으로 그려요. 그죠? 거꾸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 쪽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뭐였을 때? 양수였을 때. 최고차항에서 양수였을 땐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바늘 꿰듯이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만약에 여기는 최고차항의 수가 뭐였다면? 음수였다면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마이너스가 달려 있었어. 마이너스 2라든지 3이라든지 상관없어. 음수가 달려 있었다면 얘는 어디서?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바늘 꿰듯이 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음수인 곳, 여긴 얘가 양수인 곳에서 출발 지점이 좀 다르다는 거지. 요렇게 꿰면서 가는 건 똑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y는 이번엔 마이너스 달고 한번 해볼게. x-1에다가 x-2에다가 x-3에다가 x-4까지 있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1, 2, 3, 4 딱 찍어주고요. 오케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x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럼 얘는 0, 1, 2, 3을 찍어주고요. 오케이? 0 되는 인수들의 값들을 찍어주고 어디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주면은 얘가 4차 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되게 쉽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도 한번 가볼게요. y는 x-1의 제곱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출발해요. 근데 얘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죠? 2개 있으면 얘는 뭐 하냐면 접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y는 x-1의 세제곱 그래프가 그리고 싶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1을 찍어주고 여기서 출발하는 건 동일합니다. 최고층에서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가다가 접해. 튕겨 나오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게 지금 x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이게 0에서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렇죠?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가지고 얘를 봐봐. 얘는 지금 접하는 거야. x축과 접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스치듯 접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어떤 상황입니다. 얘를 스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는 뚫고 들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뚫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당연히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신승범 선생님이 이런 그 용어를 썼었어, 처음에. 그래서 너무 용어가 너무 좋고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따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스접, 뚫접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요건 어때? x-1의 4제곱 요건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여긴 얘도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그대로 튀어. 얘도 뭐가 되냐면 스접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 y는 x-1의 5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얘도 뭐가 되냐면 얘도 이렇게 가는 뚫접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짝수였을 때는 오케이? 짝수였을 때는 뭐가 되냐면 스접이 됩니다. 짝수였을 때는 스접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여긴 얘가 1보다 큰 홀수였을 때는 얘는 뭐가 됩니다? 뚫접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해돼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냐면 잘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를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x-1에 x-2에 x-3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1, 여기다가 2, 여기다가 3, 여기다가 4 이렇게 달아줄게.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무려 몇 차 함수가 돼버렸어? 10차 함수가 돼버렸어. 오케이? 이 10차 함수도 1차식으로 몽땅 다 뭐가 됐어? 인수분해가 됐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몽땅 다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봐봐. 위에다 선생님이 했던 짓과 요 밑에다 했던 짓을 이제 짬뽕시켜서 갑니다. 여기다 0 찍어주는 거, 1 찍어주는 거, 여기다 2 찍어주는 거, 3 찍어주는 거 동일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출발 지점은 여기는 얘가 음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출발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갑니다. 여기서 그냥 얘는 뚫고 들어가는 거야. 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얘로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야? 2개 있었지. 2개 있었으니까 짝수란 말이야. 뭐가 되겠어? 스접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얘는 몇 개 있었어? 3개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뚫접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은 엄연히 다른 모양입니다. 여기는 얘는 그냥 뚫고 들어간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을 음수값을 갖고 있어 지금. 그치? 근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0이야. 얘는 접하는 상황이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있어? 4개 있지. 4개 있으니까 얘는 다시 한번 스접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인수를 하나씩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뭐야? 그냥 뚫고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 인수가 2개 이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냥 짝수개였다면 얘는 스치듯 접하면서 튕겨 나옵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얘는 3개 이상의 홀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뚫고 들어가는 뚫접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몇 차 함수는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1차 함수로 다시 1차식으로 인수 분해만 되기만 한다면 얘는 몇 차 함수는 상관없이 몽땅 다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가 돼버립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여기는 얘 그래프 그리는 걸 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냐면 나는 이제 여기는 얘 극대와 극소에 대한 생각을 뭘 기준으로 판단할 거니까 f'x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니까 잠깐만. 감사합니다. 다시 f'x의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여기는 얘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f'x가 얘였다고 생각해봐. f'x가 얘였어. 너희가 평생 가도 이런 f'x를 만날 일은 없을 거야. 10차짜리를 만날 일은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봐봐. f'x의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럼 여기는 요 0에서 이거 극값 같니 안 같니? 봐봐. 얘가 0 되는 곳은 지금 0, 1, 2, 3 세 군데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0이라는 곳에서는 음수예요. 그지? 얘 좌우에서의 부호가 음수입니다. 그럼 얘는 감소한다는 뜻이니까 극값을 갖지 않아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죠? 극값을 갖는 포인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양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있어요. 극값을 안 가져요. 여기에서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극대인 포인트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나는 되게 손쉽게 극대인 점, 극소인 점을 충분히 편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정리하고 잠깐 쉽시다. 보자. 그래서 이제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다 해봤어요. 그죠? 일단 원래 정의부터 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극대 극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 그죠? 원래 극대 극소의 정의대로 푸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 버전으로 극대 극소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원래 정의를 선생님이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얘가 극대인데 극대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이런 함수에 대해서 얘가 극대다라는 걸 판단해라 이런 의미에서 설명해 준 거고요. 그죠?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몽땅 다 극대이자 극소이다 라는 요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 우리가 배우는 함수, 미분에서 배우는 함수는 거의 99%가 다 뭐예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그죠? 연속이자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 가능 버전의 극대 극소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렇죠? 해서 여기는 얘를 뭐 해주세요? 미분해주세요. 극대랑 극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될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3 될 거예요. 그럼 얘가 0 되는 거 찾겠죠? 여기 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아. 선생님은 f'x의 그래프를 너희가 항상 그렸으면 좋겠어. 오케이? 좋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려라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구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구나. 여기서 극대를 가질 거고 여기서 극소를 가질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극대값 이걸 줬잖아 지금 현재 나한테. 그럼 뭘 준 걸까? 뭘 준 걸까? f-1이 16입니다를 준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이걸 줬다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얘기였을까? a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극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극소값은 뭘 구하면 됩니다? f1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런 흐름을 잡으면 되는 거야. 됐죠?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됐죠? 해서 가봅시다.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1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a 값이 얼마군요? 14군요. 그죠? a가 14였어. f1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14가 되겠죠? 얘는 1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되나요? 다시 봐봐. 얘들아, 이제 막 나중에 너희들 풀다 보면은 그냥 미분 파트니까 습관적으로 뭘 하고 미분을 해. 그지? 얘가 보여. 그럼 일단 그냥 뭐 하는 거야? 막 미분하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습관적으로 미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유가 있으니까 미분한. 나는 극대랑 극소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니까 미분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마이너스 1이랑 값을 얻었어요.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얻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제 함수가 두 개가 생겨. 어떤 함수는 그대로 원함수가 있고요. 거기는 이렇게 도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그냥 대충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얘 넣어보고 16이라고 해볼까? 여기다 넣어보고 뭐 16이라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가면서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지금 극대값이 궁금했어. 극대값을 줬어. 그러니까 극대값이니까 얘는 함수값이란 말이야. 극대값은 그지? 맞아요? 극대값은 함수값이야. 도함수값이 아니라 미분계수는 당연히 1 넣으면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될 거야. 왜? 거기서 기울기 무조건 0일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주면서 여기다 넣었을 때 뭐가 되는구나? 16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 극소값은 1 넣었을 때 함수값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너희가 찬찬히 차근차근 해가면서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너희를 살리게 될 거예요.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자, 예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제 4번. 이거 그냥 선생님이 이거 3번 개념 넓히기 이거 선생님이 그냥 풀어줄게. 오케이? 이건 풀어주고 좀 이따가 시간 주면서 요거랑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이거 먼저 하고 가자. 자, 오른쪽 그림은 연속함수 y는 fx의 도함수래요. 얘 도함수의 그래프래요. 그리고 나서 fx가 보기에서 fx에 대한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나한테 지금 뭘 줬구나?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줬구나. 그치? 그럼 저기선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난 도함수에서 fx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만 필요하구나? 도함수에 부호만 필요하구나. 그죠? 부호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 보자. 마이너스 1에서 극소다. 그럼 얘는 지금 여기 0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부호 음수에서 뭐가 됐어? 양수가 됐어.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그죠? 얘는 극소가 되는 거 맞네요. 됐죠? 두 번째. 0에서 극소이다. 자, 0에서 f'x가 0 되는 건 맞지만 여긴 얘가 양수에서 양수로 얘는 증가하다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테니까 절대로 극대나 극소가 아니겠군요. 그죠? 극대 극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1에서 여기 봐봐. 양수에서 음수. 맞나요? 양수에서 음수.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예요. 그럼 극대가 되는 거 맞죠? 얘가 끊어져 있어. 그 끊어져 있으면 어떡하지? 상관없어. 그냥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극대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기억 디귿 요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되나요? 다음 넘어가서 예제 4번 가봅시다. 자, 요번에는 마찬가지. 항상 이 미정계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미정계수라는 건 항상 나오잖아. 그지? 그럼 미정계수 선생님 맨날 이런 얘기하죠. 미정계수 개수만큼 뭐만 구하면 된다? 식만 구하면 된다. 그죠? 그럼 미정계수 개수 몇 개 있어요? 보자. A, B, C 3개 있네요. 그죠? 3개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뭘 구해달래? A, B, C 값이랑 극소값을 구해달래. 그렇다면 난 이제 여기서 뭘 하면 되겠구나. 식을 3개 찾으면 되겠구나. 그죠? 그럼 봐봐. 여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0을 갖는데 그럼 나는 나한테 무슨 정보를 준 거야? 일단 F-1이 얼마다? 0이다라는 첫 번째 식 나왔어. 괜찮죠? 그 다음에 얘 여기서 뭘 갖고 있으니까 극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 프라임 도함수 값은 뭐가 되겠어? 0 될 거야. 맞아? 그리고 얘는 또 x는 1에서 뭘 갖고 있어? 극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f'1은 뭐가 될 거야? 0 될 거야. 맞아요? 얘는 극대값을 준 거니까 함수값으로 해결한 거고 극대나 극소를 갖는 곳에서 f'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식을 3개를 빨리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요 3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연립해주면은 A, B, C 값 다 구해지겠죠. 오케이? 다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소값 구해주면 되니까 나는 F1 값을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됐나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F-1이 0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B 더하기 C가 0입니다라는 식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를 뭐 하는 거야? 그제서야 얘를 미분해보는 거야. 됐죠? 미분합니다. 그럼 뭐가 돼? 3x의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얘가 0 되는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었다는 뜻이야. 맞나요? 물론 여기서도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고 0 됩니다. 그 다음에 1 집어넣고 0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서 인수 정리라는 걸 배운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근계수 관계라는 걸 배운 사람으로서 굳이 집어넣고 연립하지 않고 여기서 근계수 관계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인수 정리로 해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근계수 관계로 하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니? 0. A는 0. 됐습니다.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0, B는 마이너스 3. 여기까지 구해진 상태.
그다음 여기 0,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C 값은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2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럼 fx가 뭐가 됐다는 뜻이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됐다는 뜻이고 내가 궁금했던 거는 얘가 궁금했던 거니까 일단 1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쉬워요. 그죠? 쉽습니다. 미분은 쉬워요. 미분 재밌어. 다음 넘어가서. 그다음 극값을 가질 조건이다. 아,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겠네. 오케이. 일단은 요 3번 먼저 풀어봅시다. 자,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극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극대값을 구해주세요. 아, 그럼 봐봐. 일단 3차 함수라고 줬지. 보통은 우리가 이런 거 받으면 그냥 함수 fx라고 준다고 했어요. 3차 함수 fx라고 줬다는 이야기는 나한테 쟤는 진짜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에 대한 세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라고 했었어. 기억나요? 그래서 fx를 가장 생으로 세팅하는 방법은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라고 해서 미정계수 4개를 가지고 세팅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때? 너무나 힘드니까 여기다 어떤 개념들을 추가해서 인수정리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해서 인수정리를 가지고 얘의 미정계수를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F1이 0이래요. 뭐 F2가 0이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그리고 3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fx는 뭘 가져야 돼? x-2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몇 차식이 되겠니? 3차식 되겠지. 3차식이니까 얘 1차식 돼야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1차식 세팅, ax 플러스 b로만 세팅한다면 미정계수 2개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팅을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하냐, 이거는 자유지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팅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 이건 가장 노가다성 세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는 걔를 좀 편하게 하는 용도로서 우리는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봤을 때? 3차 함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오케이? 봐봐. 선생님이 3차 함수라는 표현을 보면 일단 여기까지 생각이 들어 머릿속에. 무슨 말이야? 너희도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럼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거야. 됐나요? 그럼 정보를 이제 찾으러 가봅시다. 자, 봐봐. 일단 이렇게 줬어요. 나한테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줬어. 2개의 정보를 줬는데 일단은 미정계수가 일단 어떻게 보면 4개잖아. 4개. 그지? 그러니까 난 4개의 조건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 4개의 식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 요 가조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뭘까? 첫 번째 뭐예요? f 0은 1입니다. 이 조건. 또 f 프라임 0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6입니다. 다시 지금 봐봐. 여기 있는 이 조건은 항상 나한테 몇 개의 식을 주는 거냐면 2개의 식을 주는 거예요. 2개의 식을 주는 거야. 저기는 저 모양은 항상 기억해놔. 되게 중요한 모양이고 나한테 항상 저런 정보들을 주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놔요. 오케이? 봐봐. 일단 0 넣으면 뭐가 된다? 0분의 0 꼴이 된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0 넣었을 때 빵 돼야 되니까 여기다 0 넣으면 빵이 될 거야 해서 요 식까지는 되게 쉽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해놓은 다음에 여기는 요 1을 그대로 두지 말고 얘를 F0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럼 저기는 제가 그 정의 자체로 여기는 얘 정의 자체로 뭐가 되는 거야? F'0이 되는 거야. 맞아요? 됐나요? 해서 여기는 이 2번째 식이 나오는 거야. 됐죠? 선생님 미분을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정의를 기억해. 정의랑 기하학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정의를 모르면 여기는 이 2번째 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개가 나오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 F1, 다시 X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간다고 했으니까 F1은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3이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 프라임 얼마는? 1은 얼마였구나? 0이었구나. 됐죠? 그럼 이렇게 지금 4개의 식을 얻어낸 상태야. 그럼 내가 여기서는 인수정리라는 걸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야 돼. 그거 어떻게 해? 요거 가지고 일단 f'x를 구해놓을까? 저거 fx 저렇게 세팅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얘 4개짜리 뭘 할 수밖에 없어? 연립방정식 풀 수밖에 없어. 좀 더러운 문제다. 그치? 그래서 근데 여기서 0일 때 1이라니까 d는 얼마구나? 1이구나. 요건 좀 쉽게 줬네. 그럼 이제 미정계수 3개 남았어요. 요 식은 이제 필요 없는 식이 될 거고.
됐죠? 이제 요거 두 개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얘네들은 F'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죠? 저기는 쟤는 FX에 대한 이야기니까. 일단 저거 미분해 볼게요. F'X는 뭐가 됩니다?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얘가 0 넣으면 마이너스 6이다. 아이고 얘도 그냥 준 거구나. 고맙게 받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된대? 빵 된대. 그러면 3A 더하기 2B 마이너스 6이 빵입니다라는 식 하나 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이거 안 쓴 거. 여기다 집어넣어 다시. C가 지금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집어넣어 주세요. 얼마 되나요? 1 플러스 B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입니다. A가 이게 A죠.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거 두 개 연립하면 A랑 B 구할 수 있구나. 저거 두 개 연립해서 A, B 구해주면은 fx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x가 완성이 된다면 거기 있는 걔를 뭐 해서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값 찾아가지고 극대값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연립할 거야. 여기다 몇 배 할까? 2배 할까? 일단 첫 번째 거 3a 더하기 2b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2배 한 거니까 2a 더하기 2b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다 이쪽으로 넘길까? 마이너스 2가 되니?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럼.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뭐 합니다? 뺍니다. 뺐더니 a 뺐더니 마이너스 2는 0. 아 a가 얼마였구나? 2였구나. a가 2였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을까요? 그럼 2 더하기 b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4. 2였니? 얘가 0 되는 거니까 b는 빵 되네. 됐습니다. 아 그러면 fx가 완성됐지. fx가 뭐예요? fx는요 얘는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f'x는 얼마예요? 6x 제곱 마이너스 6. 그럼 얘가 0 되는 거. 얘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딱 0 될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극대는 어디서 나오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요 포인트가 극대일 거야. 그지? 내가 궁금한 거는 f 마이너스 1이 궁금했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세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6 더하기 1이 되면서 답은 5가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 자체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랑 뒤에 있는 두 개랑 해서 또 마찬가지 4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엔 3차 함수랑 4차 함수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하지? 좀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